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엘레나 선생님 역할을 맡은 양소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에서 빠샤 역할을 맡은 오정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얄야 역할을 맡은 이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얄야 역할을 맡은 김주현입니다. 네, 각색 맡은 오인합니다. 와!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을 모시고 그 여성 캐릭터의 관점에서 우리 엘레나 선생님의 공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뭐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작품 만들면서 또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편하게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관객분들한테 온라인으로. 그래서 오늘까지 들어온 질문들 중에서 좀 몇 가지 뽑아서 여기 엘레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랄리아와 좀 관계가 있는 혹은 뭐 빠샤한테 그런 내용들을 좀 답변을 드리는 것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볼게요. 엘레나 세르게예브나 선생님은 우리가 이제 선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강직한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그런 캐릭터인데, 남성과 여성 중에 왜 여성일까, 여자 선생님일까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대본에서 만약에 마리아 바실리에브나 선생님한테 열쇠가 있었다면 그 집에도 갔을 거냐, 교무주임한테도 갔을 거냐, 애들한테 되묻는 그 대사로 그냥 단순하게 여자이고 그렇게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선생님이구나. 제목에선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이지만 어쩌면 얘네들이 존경하지 않아서 정말로 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아닐까요? 만약에 정말로 무섭다거나 굉장히 내가 아무리 우리가 가서 어떤 짓을 해도 열쇠를 안 주실 것 같은 선생님 집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래서 오지 않았니 얘들아? 그게 전개를 위해서. 네, 그래서 발로자가 그러잖아요. 저는 선생님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도 약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희들이 내가 여자고 무섭지 않은 선생님이어서 왔겠지만 니네들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게 작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선배님이 말씀하신 게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 힘, 폭력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감히 넘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성적과 관련된 이 극 안의 드라마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전체를 아울러서 말하고 싶었던 요소가 거기랑 붙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의 변혁과 어떤 권력의 폭력 앞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사회적 약자들이나 상대적인 약자들이었는데, 이 시대 때에 더더욱이 그런 취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취급을 받았던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여성들이. 뭐 그건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소민 선배님이 배우로서 엘레나라는 배역 하나만 놓고 얘기하신 것들이 사실은 전체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왜 약간 수학 선생님보다는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건 국어 선생님이나 뭔가 뭐 사회 선생님이나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수학이라는 그 과목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어떤 하나의 주제나 하나의 역할로 딸려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한테 많은 메타포를 주고 그것들이 어떤 배역에 대한 중요도를 느껴지게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에 분명 수학이라는 과목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 또 더더군다나 어느 나라에서거나 되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목의 선택도 고민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은 거. 예. 웃긴 건
러시아 애들도 수학을 못하는구나. 우리나라 수학을 사람들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딱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굳이 선이랑 악을 나누면 엘레나가 선이고 지금 발로자가 악으로 되어 있는 상태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뭔가 신념을 지키고 선의 존재가 그런 현실적인 갈등에서 부딪히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선하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 많으니까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굳이 나누자면 남성과 여성으로 했을 때 좀 더 약자 위치에 서 있는 게 여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확고하지만 조금 약자의 느낌을 주는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약한 줄 알았고 힘이 없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진행이 될수록 옳았고 누구보다 강하고 굳건한 존재로서가 이게 여자 선생님이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되게 잘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이 류드밀라 작가께서 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 존경하는 엘레나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자기가 그 사회에서 느꼈던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어쨌든 작가님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물론 자기의 정신 세계를 투영하니까. 예, 근데 그 말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래서 지금 아진 배우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약자 요소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신력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까지 약하진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겠죠. 오히려 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든지 다 인정할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자의 약자인 거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는 당연한데 그 시대 80년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쪽은 더 심했을 텐데 그런 여자가 이 신념을 그 세월까지 뭐 나이는 30세 이상인 것 같은데 대본으로서는 그 모진 세월을 그러면은 뭐 한 5, 60년부터 살아온 여자가 그 신념을 거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여자라는 게 되게 약자이면서 되게 강한 사람으로 보여서 그거 자체가 재밌는 거. 왜냐면은 여기서 나온 여자는 또 다른 여자는 얄랴인데 얄랴가 말하는 거는 요즘 시대는 달라졌고 요즘 시대의 여자로서의 어떤 하는 말은 엘레나가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인데 지금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엘레나가 모르겠어요. 발로자한테는 더 발로자랑 싸우기에 더 재밌는 세팅, 훨씬 더 재밌는 세팅이지 않을까. 선생님이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상징하는 선 아니면 신념을 지키는 사람, 강직한 사람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선생님 말고 여기 이제 온 학생들이 4명인데 3명이 남자와 1명이 여자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또 다르거든요. 랄리아의 캐릭터하고 또 나머지 3명 남학생들하고 캐릭터하고도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얄리아는 또 이 3명의 남학생과 또 어떻게 다른가? 남성과 여성으로서 얄리아는 어떻게 다를까? 그게 성별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남자들 셋은 이렇게 계급 관계가 있거든. 발로자 대장이고 물론 빠샤가 친구긴 하지만 결국엔 종속되어 있고 빗자는 그 더 아래고 얄리아는 사실 동등한 관계에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지. 제일 어른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더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발로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세계에서 자기의 권력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머릿속에. 자기가 해낼 수 있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근데 랄라는 어떤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과 비교했을 때의 당신의 모습이 어떤지 엘레나 선생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와 성별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고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메모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을 가져갈 거니? 네, 예쁘게 쓰네요. 뚜용이라고. 뚜용은 뭐야? 네, 좋네요. 뚜용은 그냥 의성어야? 네, 띠용. 아유, 저희 공연팀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희 공연팀이 기욤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저는 사실 왜 이 안에 얄리아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이 엘레나와 이렇게
동등한 성별이잖아요, 랄리아가. 그 안에서 이 3명의 남학생들이 집 안에 들어와서 저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이 엘레나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가가 넣은 것 같긴 하고, 약간 그 관찰자 시점이 되게 많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 사건을 갈등적으로 고민하고 보고 있다는 게 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한테는 방관자의 이미지로 보여지는 요소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랄리아는 초반에는 이제 여자로서 나는 저 여자랑 다르다라고 차이점을 계속 두고, 다른 사람이다, 다른 세대 사람이고 나랑은 다르다라고 차이점을 계속 강조하다가 그 엘레나가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를 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보게 되고, 또 저는 어쨌든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엘레나에게서 자기가 닮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모습도 많이 투영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어쩌면 자기의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을 수 있겠죠. 왜 저렇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선을 긋고 차이를 두다가 연대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예, 차이가 있나요? 그 각 캐릭터의 학생마다 감정선 혹은 또 특히 랄라에 대한 건 좀 다른다거나 아니면 뭐 빗자나 뭐 빠샤나 바라볼 때 일단 뭐 랄리아가 하는 얘기 같은 것은 내가 그거 아니야,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얘가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뭐 남자친구랑 싸울 때 제가 그 얘기를 듣잖아요. 아, 그럴 때 그냥 이해가 가죠. 이해는 가지만 그건 아니야라고 되게 막 정말 내가 오만한 게는 얘네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엘레나로서 그게 행복이 아닌데, 만약에 너희가 엄마나 나처럼 살기 싫으면 지금 신분 상승을 위해 남자를 찾을 게 아니라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뭐 이런 어른으로서의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그래 그럼 니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럼 더 열심히 더 똑똑해지고 더 강해져야지, 그 정도야. 결국 한다는 게 남자를 잘 만나는 것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되게 안타깝고, 그리고 또 빠샤는 뭐 왜 빗자를 동정하세요? 막 이때부터 이제 빠샤가 빠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되게 속상하다고 할까? 아니, 내가 빗자를 이렇게 두둔하는 게 아니야. 빗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너도 좋아해. 너도 잘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으로서, 어른으로서. 근데 왜, 그러니까 충분히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라는 생각으로 빠샤한테는 굉장히 안타깝고, 발로자는 안타깝지는 않아요. 그거는 얘가 하는 얘기나 얘 태도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지는 않아요. 선생님이나 어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내가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내가 얘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흔들리는 사람에게 안타까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얘 태도나 하는 말을 여지가 내가 얘에게 애정을 쏟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가면 갈수록. 지금 선배님 얘기 듣고 나니까 빠샤가 되게 어리광 피우는 것처럼 느껴진다. 확 갑자기. 나도 좀 봐주세요. 나도 좀 나도 대단한 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말하는 거는 꽤 나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완벽한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제 반려자 같은 건 진짜 행동으로 증명을 하는데, 얘는 행동으로 증명을 못하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지식인이다, 나도 똑똑하다, 나는 이런 걸 공부했다,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라서. 여기 이제 질문이 있어요. 관객들 질문을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넣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쭉 모으는 것보다 이게 어떤 주제에 있는 게 아니니까. 랄리아는 왜 훨씬 더 집안도 좋고 훨씬 더 신분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반로자가 있는데, 그것도
발로자도 마음에 들어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 빠샤일까요? 빠샤가 훨씬 잘생겼나? 에이. 네. 네. 아니 어차피 얄야 얘기 들어보기 전에 그냥 내 얘기 생각을 말해도 돼? 그럼요. 너네가 잠깐만. 주인공이니까. 일단 들어봅시다. 빠샤가 더 잘생겼다고? 자, 현준이 형이랑 협의된 얘기야? 뭐, 둘이 저기 가는 길이 좀 달라가지고 다르다고 생각해. 다르다고 생각하고. 대본에 없는 얘기네요. 잘생김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아 그렇게 분석했을 수 있지. 분장 선생님이 잘생기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맨날 머리 자르라고 그러고. 씨. 그래서 진짜 이유가 뭔 것 같아 정태가? 왜 빠샤를 선택한 것 같아 랄라가? 그냥 좋아해서. 정확하게 난 말이 있다고 생각해. 일단은 극단적으로 싸울 때 랄야가 내뱉는 말은 이렇게 뭐지? 가난하고 우리도 그 인맥도 없는. 그 전에 이렇게 너가 고분하고 나한테 있고, 해주는 건 이렇게 사랑에 빠져 따졌고 있고 고분고분하고. 그러니까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빠샤한테 존재하고 진짜 사랑이 있다.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치. 난 충분히 생각하거든. 왜냐면 또 지금 어떤 물리적인 하나만 놓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타입의 남학생인데 집도 잘 살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아니 말을 해. 쪽지가 거기다 오가나요? 뭐 다 보이게 쪽지를 써. 뭐라고 죄송합니다. 아니 오빠가 현준 있었어요. 오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둘이 대립했을 때. 아니야, 대립은 안 해. 대립은 안 해. 정확하게. 여기 심하게 싸움 났지. 아니야. 전혀 그런 건 없어. 서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근데 달라도 나 그런 다른 맛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연출님이 그거를 열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랄야들은 왜 빠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진짜 했었어요. 갑자기 꽤 했죠. 왜 그럼 얄냐는 발로자랑 뭐가 있었는데 잘 안 돼서 차선책으로 빠샤한테 간 건가? 이런 누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얄냐는 빠샤를 그렇게 아까 정택 오빠가 말한 것처럼 100% 조건을만 보고 만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마음이 있는 것 플러스 그 빠샤의 조건도 어쨌든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기에 더 좋다라는 거지 그것만 있기 때문에 얘가 좋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발로자가 더 나은데 왜 그랬어? 라고 하면은 마음이 빠샤한테 있으니까 라고 엘레나 선생님 집에 있는 것 자체 얄야의 목적성에서도 빠샤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샤를 조건으로만 좋아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느끼고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에서의 그 얄야의 상실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그 계산적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난 계산적인 사람이야라고는 말을 하지만 결국에 발로자가 아닌 빠샤를 사랑하는 이유는 마음이 진짜 그렇게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니네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비열한 인간이 돼도 내가 널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라는 얘기는 인간성을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뭐 다른 사람한테도 고분고분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랑에 빠져 있고 고분고분하고라는 거는 얘가 어쨌든 너희한테 달달하다는 거지. 그 관객들한테는 안 들리지만 둘 사이의 대화를 해요. 예를 들면 공연하다가 얼마나 알려주세요. 정태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본이 새로 한 권이 나오거든요. 아유, 오늘도 같이 공연하고 왔잖아요. 네. 얼마나 달달한지 몰라요. 무슨 얘기래?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네네네. 이 엘레나 선생님이 7층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 설정이야. 그 뒤에서 이제 다들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물이 끓고 나서 저희가 그렇지. 그 숨찬 액팅을 하는데 전 그게 너무 웃겨서 그때부터 저는 혼자 웃고 있어요. 그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는 그런 디테일을 못 찾은 게 너무 후회돼. 이걸 찾아서 다행인데. 그치. 그러면 이 사람도 못 살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집에 산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편집한 상관없어요. 근데 그 오빠는 저희 관객분들이 양면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A구역 쪽에서 이마 뽀뽀를 한번 했어요. 그럼 무조건 B구역 가서 한번 해야 돼요. 공평하구나. 전형적인 데칼코마니네. 이제 빠샤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여기 질문에도 있거든. 요 앞에 질문은 뭐 발로자나 빠샤 같은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관객분께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태어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질문이 뭐냐면 마지막에 랄리한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언젠가는 하고 말주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주림에 어떤 연결이 있을지. 예전에 또 공연했을 때도 그렇고 되게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고 약간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말해주기 바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제가 연기하는 거에 입문 중에 하나는 그런 거를 좀 열어두고 있는 게 나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겠지만 그 표현이 잘 되지 않았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여기는 안 적혀있는데 저는 내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떤 말을 했을 것이다 만약에 줄이지 않았으면. 그거는 말해주기가 좀 싫어. 어렵다.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싫다. 그건 자존심이. 알겠습니다. 근데 뭐 보는 사람들은 아니 네가 표현을 그 정도까지밖에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 내가 할 말 없지만 거기까지가 빠샤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지. 다음 말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설명되어야지만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이번에 했을 때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번에 아예 열쇠를 들거든. 그래서 난 그게 방향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게 산만하신데. 먹으면서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치키 ASMR. 김주연의 치킨 ASMR. 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재미나신 유머러스 하신 분입니다. 아니 나는 근데 사실 빠샤가 끝까지 말을 못해서 나는 그 모습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얄냐가 빠샤를 사랑하는 거기랑 만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내가 차마 얘한테 무슨 약속도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버린 그 빠샤의 이렇게 모질지 못한 면? Давайте восклицать, друг другом восхищаться. Высокопарных слов не надо опасаться. Давайте говорить друг другу